안녕하세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입니다. 지금 조류독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팬데믹은 지난 세기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수십 년 내에 또다시 발생할 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생 조류와 접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병원성 H5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야생 조류와 일부 포유류에 피해를 끼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젖소와 가금류관이 널리 번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래 고병원성 H5N1은 감염된 사람의 절반 가까이 사망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는 올해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1월 19일 미국 CDC 발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7개 주에서 총 53건의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망자는 없었고 대부분 경증, 주로 결막염 증상이 나타나고 회복되었습니다. 젖소에게도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감염된 젖소의 우유를 먹고 떼죽음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에 건강했던 10대 한 명이 알 수 없는 경로로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폐 손상이 심각해서 위독한 상태로 밴쿠버의 아동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에서 수집한 바이러스는 해당 지역에서 가금류와 야생 조류에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로 미국에서 유행 중인 계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인간의 호흡기에 감염할 수 있는 돌연 변이가 발견돼 유래를 낳고 있습니다. 접촉자 4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감염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인체 감염 53건 중 거의 대부분은 감염된 동물에 접촉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전염됐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하나 있었고 가장 최근인 53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인데 어디서 전염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람 간의 감염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람들의 항체를 분석해보니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인체 감염 사례를 놓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텍사스의 환자에서 수집한 바이러스 중 하나는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 실험 모델로 사용되는 생쥐와 페렛을 죽게 만들고 공기 중으로 전염되기까지 했습니다. 타미플루를 투여한 동물은 효과가 없어서 다 죽었는데 조플루자는 효과가 있어서 모두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수집된 환자는 중증이 아니었다는 점이 또 특이합니다. H5N1 그리고 H1N1, H3N2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8가닥의 RNA로 구성되는데 두 가지 다른 바이러스가 하나의 숙주에 동시에 감염됐을 때 서로의 RNA가 뒤섞여서 재조합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격한 진화가 발생해 특성이 달라지고 새로운 숙주에 잘 감염되는 변종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번 겨울에 새로운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 사례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겨울철 독감 유행과 맞물리면 조류독감과 계절성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람도 생기고 가축도 사람으로부터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돼 동시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잘 전염되는 특성을 획득하는 새로운 팬데믹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만큼의 난리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금방 생산해낼 수 있고 일부 치료제의 내성이 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이번 겨울이나 수년 내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발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는 자연현상에 가깝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유니버설 백신 등의 기술이 완성되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